오늘은 무례한 질문에 당당하게 대처하는 법과 상처받지 않고 나를 지키는 심리학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요. 안녕하세요. 상담 심리사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경희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본 상황일 것입니다. 요즘 살 좀 찐 것 같아. 연봉이 얼마야? 왜 아직 결혼 안 해? 와 같은 무례한 질문들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아마 대부분 당황하거나 어색한 웃음으로 넘어가려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무례한 질문들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질문에 순순히 답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욱 사적이고 불편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내가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무례한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외모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굴이 왜 그래? 주름이 많아진 것 같아. 머리 스타일이 좀 그러네. 요즘 살 좀 쪘지? 등의 표현을 마치 안부 인사하듯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듣는 순간 우리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의식하게 되고 집에 돌아가서까지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며 기분을 상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묻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집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심지어 부모님의 연봉까지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궁금해서라는 이유로 쉽게 던져집니다. 세 번째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히 20대 후반부터 30대에 이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스트레스입니다. 남자친구 있어? 없어? 없다면 왜 못 사귀는 거야? 있다면 몇 년 사귀었어? 그럼 언제 결혼해? 30대 넘어가면 결혼하기 힘든데.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은 마치 연애와 결혼이 인생의 필수 과제이고 일정한 시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질문들의 공통점은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아끼고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직접적이고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답변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온갖 충고와 잔소리가 따라온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런 무례한 질문을 할까요? 무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상담실에서 만나서 들어보면 놀랍게도 대부분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랬다, 도와주려고 그랬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전혀 무례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간섭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다른 유형은 정서적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무례한 질문을 하면서도 상대가 얼마나 상처받고 불편해할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가 무례한데? 그게 왜 불편한데?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를 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필터를 거쳐서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그대로 입 밖으로 내뱉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사람들이 종종 분노조절장애라고 자칭하면서도 실제로는 매우 선택적으로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다른 차가 끼어들어서 화가 났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상대방이 차에서 내려보니 자신보다 훨씬 크고 위협적으로 보인다면 갑자기 얌전해집니다. 이는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외로 기가 센 사람이나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할 말을 못하고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려는 사람에게는 더욱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욕구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적인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이 당황해서 답변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주도권이 질문을 한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바탕으로 그 정도면 괜찮네. 내가 조언해줄까 같은 우월한 위치에서의 발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최악의 대처법은 상대의 무례한 질문에 그대로 솔직하게 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 스타일이 왜 그래? 라는 질문에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라고 답한다면 상대방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뭐 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잠을 잘 자야 하는데 라는 식으로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집니다. 피해야 할 반응 패턴들도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사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입니다. 둘째, 아무거나라는 표현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셋째,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들은 상대방에게 더욱 무례하게 행동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대처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고수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초보자가 웃으면서 대처하려고 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부끄러움이나 굴복의 신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허리를 펴고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말하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대처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머러스하게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상대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지는 않으면서도 내가 그 질문을 불편해한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어디 나왔어요? 라는 질문에 한국에 있는 학교 나왔습니다 라고 답하거나 얼마나 벌어요? 라는 질문에 그건 1급 기밀인데 어떡하죠? 라고 유머러스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머러스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질문을 그대로 돌려주는 반사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연봉이 왜 이렇게 궁금하세요? 제가 언제 결혼하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질문 의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주도권이 나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질문은 대답하기 어려워요. 사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은근히 무시하고 조롱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강한 공격을 하지 않고 작은 잽을 던져서 테스트합니다. 머리 스타일이 좀 그러네.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같은 애매한 표현들이 이런 잽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춰주기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좀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상대방이 말한 것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또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제 내 욕구와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라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자신의 주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커피숍에서도 아무거나라고 하지 말고 오늘은 아메리카노로 할게요 라고 자신의 선택을 표현해 보세요. 싫은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좋은 것부터 표현해 보세요.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위로가 됐어.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아와 같은 긍정적인 표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족이 항상 치즈크러스트 피자만 주문한다면 나는 화덕 피자가 먹고 싶어라고 말해보세요. 남편이 당신이 좋아해서 시킨 거지? 라고 물으면 맞아. 나 화덕 피자 먹고 싶어서 이거 시켰어라고 당당하게 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일까요?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는 무조건 세게 나가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말 무례한 의도였는지 아니면 내가 예민해서 그렇게 받아들인 건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말 무례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첫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표현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다듬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실제 상황에서 적절한 수위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상황은 반복되기 마련이고 그때마다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자신만의 대처 방식을 완성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상호 존중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나 자신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만큼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적절히 나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맞춰주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때로는 내가 양보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양보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로 나를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깊고 다정한 관계를 맺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간관계를 바다에 비유해보면 바다에는 아름다운 풍경과 풍부한 자원이 있지만 동시에 위험한 요소들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바다의 좋은 면을 즐기면서도 위험으로부터는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대처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거나 무조건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균형 잡힌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깊은 관심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상사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대했다고 해서 집에 가서 우리 직원이 상처받았을까? 라고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TV를 보며 재밌네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인간관계 관리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때로 부질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겁고 행복한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는 적절히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동시에 소중한 사람들과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례한 질문과 상황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도 더 건강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무례한 질문과 상황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면서도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는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무례한 질문에 당당하게 대처하는 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